부산의 완전 초 S급지 마린시티의 해운대 두산 위브 더 제니스 74평이 34억 2천 하던 게 23억 8천. 그래서 최고가 대비는 10억 4천 하락해서 30% 하락했다고 나오죠. 그다음 부산의 1등 학군지 59평 센텀 더샵 센텀파크 1차죠. 자, 24억까지 갔던 게 지금 15억에서 9억 하락해서 37% 하락했다고 뜹니다. 부자성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아파트들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아파트들은 상승 여력이 없다. 이런 또 어떤 아파트들은 좀 선행해서 가고 이런 거는 후행해서 간다.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갑습니다. 고대장입니다. 오늘은 부산시 부동산 분위기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빠진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하고 다음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아파트들 알려드릴게요. 요즘 같은 불경기 때는 1급지를 위주로 보셔야 되겠죠. 자, 우선 부산의 1급지 하면 해운대구 아닙니까? 그래서 해운대구에서 제가 최근 하락한 아파트를 봤습니다. 자, 찍어보니까 한 달 최근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날짜가 2월 20일입니다. 2월 20일 기준으로 부산의 완전 초 S급지 마린시티의 해운대 두산 위브 더 제니스 74평이 34억 2천 하던 게 23억 8천. 그래서 최고가 대비는 10억 4천 하락해서 30% 하락했다고 나오죠. 그 다음 부산의 1등 학군지 59평 센텀 더샵 센텀파크 1차죠. 자, 24억까지 갔던 게 지금 15억에서 9억 하락해서 37% 하락했다고 뜹니다. 그 다음에 현대 베네시티는 약간 세대수가 작으니까 잠깐 패스를 하고요. 다음에 한번 보면 해운대 경동리인 뷰 1차. 이래서 요거는 또 33평, 9평이니까 9평도 또 의미가 있잖아요. 14억 6,500까지 갔던 게 9억 5천 해가지고 5억 2천 하락해서 35% 빠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 단지가 해운대 자이 2차 33평이 14억 8천까지 갔다가 지금 9억 9천5백 약 4억 9천 하락해서 33% 하락했다라고 뜹니다. 이거를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한 달 말고 이제 최근 일주일 거래는 어떻는지 보면요. 자, 하락폭이 조금은 약해졌다라는 거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텀파크 2차라든지 센텀 피오레 이런 것들이 좀 거래가 됐었고 좀 밑으로 내려보면 생각보다 이제 하락 거래가 일주일간의 하락 거래는 많이 없어 보입니다. 좀 약하죠. 자, 그리고 다시 한 달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해운대 두산 위브 더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요거는 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건대 34억 2천 최고가는 아마도 광안대교 뷰 나오는 게 최고가를 찍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와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와서 자, 보면 74평입니다. 그래서 나는 74평을 찍고 자, 74평 찍고요. 거래 방식을 매매로 찍고 자, 동일 매물 묶어주고 그 다음에 가격 순으로 보겠습니다. 26억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억에 거래된 거니까 최저가가 26억이니까 23억은 좀 잘 산 것 같기는 합니다. 네, 44층이고요. 다음 뷰 나오는 걸 한번 볼게요. 뷰 나오는 걸 보면 동백섬 바다 사이 조망 26억. 이거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광안대교 뷰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사이 조망 28억도 있고요. 서향입니다. 다음 뭐 중층 바다 조망 아니고 중층 고층이 30억 있고 중층 30억. 광안대교 뷰를 이렇게 보면 여기 있네요. 인기라인 요트 경기장 뷰 33억이 있고요. 자, 여기 동백섬 파노라마 바다뷰 기한 매물해서 34억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강안대교 바다뷰 최고의 야경 멋진 집 해서 이제 강안대교 뷰 나왔죠. 이게 얼마냐면 34억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보면 34억 2천이 최고가였단 말이죠. 강안대교 뷰 대 뷰로 보면
거의 정고점 가격에 나와 있어요. 일단 뭐 실거래된 거는 아니고 매물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안 빠졌다 말하기는 힘들지만 또 사실은 바다뷰를 최고가를 기준으로 바다뷰가 아닌 걸 가지고 빠졌다 말하기는 안 맞죠. 그래서 사실은 이 데이터는 우리가 팩트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최고 학군지 센텀파크 1차 보겠습니다. 자, 센텀파크 1차 네이버 부동산도 보고요. 이게 59평이단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알려드리면 센텀파크 1차에서 59평을 내가 클릭을 해. 센텀파크 1차 검색 그 다음에 여기서 59평을 클릭하면 자 지도에 보세요. 59평 타입이 이렇게 색깔이 진한 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아 그러면 59평 타입이 수영 강 쪽을 다 보고 있구나. 그러면 요것도 강에 따라서 조망권은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59평을 보겠습니다. 평으로 바꾸고 59평 그 다음에 거래 방식은 매매로. 그러면 이제 22층이 23억에서 23억 5천이 있습니다. 아, 최저가를 봅시다. 17억 있습니다. 저층이고요. 17억 5천 저층이고. 당연히 이거 20층이 24억에 거래됐고 저층이 15억이니까 안 맞죠. 네. 그리고 내려보면 조금 뷰 좋은데 한번 봅시다. 뷰 좋은데 19억 조금 내려보면 자 전망 좋은 로얄층 20억 투자 최고 이래 돼 있습니다. 자 이래 보면 여기도 전망 투자 22억 이렇게 있어요. 아 그리고 최고의 전망 최고의 라인 해서 23억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강한대교 뷰 있습니다. 강한대교 전망 해서 24억에 있습니다. 그럼 최고가가 24억이니까 강한대교 뷰 대 강한대교 뷰를 보면 이거는 저도 이제 확실하지는 않아요. 이게 강한대교 뷰였는지 그냥 추측인 거죠. 이거를 사실은 이제 동호수까지 보면서 봐야 되는데 여기 데이터상 표시는 층만 표시가 되다 보니까 자 요거도 고층 이렇게만 나옵니다. 어쨌든 강한대교 뷰 보이는 거는 24억 대 24억 비슷하고요. 전망대 전망을 보면 전망이 20억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37% 하락한 것까지는 또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해운대 경동리인뷰 1차 43평이 14억 6,500 하던 게 9억 5천. 그래서 5억 2천 빠져서 35% 하락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시다시피 뭐 누구나 이제 좀 예상할 수 있는 게 경동리인뷰 1차가요. 여기 LCT 바로 뒤에 있죠. 그래서 요 사이에 어느 정도 뷰를 확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경동리인뷰 1차 뷰 나오는 거를 기준으로 좀 봐야지 정확한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동리인뷰 1차 보겠습니다. 자, 1차 보고 요거도 마찬가지로 33평 평수를 33평 34평 바꿔주고요. 자 매매 보면 8억 9천 저층 있고 9억에서 9억 7천 중층 있고 아무래도 경동리인뷰 2차 미분양이 몇 개 좀 아직까지는 조금 남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눌림 현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층 24층이 9억 6천이고요. 좀 괜찮은 게 여기 금매 앞트임매가 10억 있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바다 조망이 아까 봤던 것 같은데 여기 바다 사이 조망이 9억 5천 있죠.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예. 그 다음에 해운대 비치 뷰가 또 9억 6천 5백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임장은 가볼 필요 있다. 그래서 경동리인뷰 1차에 완전 좋은 뷰는 아니지만 사이 조망 해가지고 9억 6천대 9억 5천대 이런 것들은 조금 한번 임장 가서 현장 답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한대교 뷰라든지 해운대 바다뷰 같은 경우에는 9억대 매물이 잘 없거든요. 그러면 요거 9억대 매물이면 한번 임장을 가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요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경동리인뷰 1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뷰가 이제 좋은 거겠지만 어느 정도 좀 더 많이 빠진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제 예상으로는 경동리인뷰 2차에 미분양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요 중동 라인이 눌림 현상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원래 주상복합은요. 불경기 때 좀 더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또 선행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조금 후행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해운대나 뭐 수영구 이런 데는 항상 어떤 지역이든 상급지의 주상복합은 뒤에 힘을 받기 시작하는데 힘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을 때 주상복합에 관심을 안 가질 때 오히려 투자성을 보면 주상복합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상복합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인 해운대자 2차를 보겠습니다. 33평이고 14억 8천 하던 게 9억 9천5백까지 하락해서 최고가 대비는 4억 9천 하락 33% 하락했습니다. 요것도 광안대교 뷰다 말이죠. 광안대교 뷰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광안대교 뷰 대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자, 요것도 33평. 자, 33평 찍어 보고요. 자, 33평. 자, 보고 자, 저는 이제 이거는 또 어쨌든 매매로 해서 낮은 순 보니까 저층 9억 5천부터 시작하고요. 저층 9억 5천부터 시작하고 일단 중층 오면 10억입니다. 13층짜리 10억, 중층 10억. 예. 있고 이제 뷰 좋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거실 바다 뷰. 거실 바다 뷰 10억 3천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자, 그다음에 광안대교 뷰를 봐야 되죠. 광안대교 뷰 쭉쭉 내려야 됩니다. 바다 조망 10억 8천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임장 가볼 필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 뷰. 자, 광안대교 뷰 인기 많은 D타입. 여기 해운대 자이 2차는 D타입이 인기가 많답니다. 자, 그 다음 쭉쭉 내려가지고 자, 광안대교 뷰 잘 안 나옵니다. 지금 12억까지 갔는데 자, 13억에 여기 있습니다. 13억에 자 13억에 남양의 광안대교 뷰 해서 29층 중에 23층 개방감 좋다 시스템 에어컨이다 이래서 있죠. 그래서 그러면 자 봅시다. 광안대교 뷰가 14억 8천인데 지금 13억이기 때문에 4억 9천 뭐 33억 33% 하락이 아니라 1억 8천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보면 역시 이제 데이터만 보고 완전히 이거를 맹신하기에는 조금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전국 아파트 이제 매물을 가지고 제가 좀 업그레이드해서 최고가 지수를 다 구해놨어요. 최고가 지수를 구해서 최고가 지수 대비 지금 매매가는 어떻는지, 그 다음에 하락률이나 하락 금액은 어떻는지, 그 다음에 전세가율 더해서 갭 투자 시 투자 필요한 금액,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은 예상 시세 차익은 최고가 지수를 대입해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그랬을 때 투자금 대비 시세 차익해서 예상 수익률. 그 다음에 내가 60% 대출일 때 또 70% 대출일 때 필요 금액과 예상 수익률을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최고가 지수를 구해서 더해 놓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나 전세가는 네이버 매물상, 내가 어차피 부동산을 보려면 네이버 매물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네이버 매물상 중위 가격을 가지고 쫙 뽑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게 아파트를 뽑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울을 원하면 서울을 봐도 되고 부산을 원하면 부산을 봐도 되고 전국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산을 보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구를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해운대구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운대구 중에서 저는 여기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갭 투자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집 마련 시 수익률이 좋은 거를 내림차순 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갭 투자 시 내림차순 하면 갭 투자 시 수익률이 좋은 게 나올 거고요. 이제 나는 대출 끼고 할 거야. 그러면 60% 대출일 때 70% 대출일 때 순위는 똑같습니다. 자, 요렇게나 순위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은 순위는 똑같다. 단지 대출에 따라서 투자 금액이 달라지고 수익률이 달라진다. 순위는 똑같기 때문에 이 순위를 참고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아파트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추천하는 단지 일단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 전용으로 제가 또 알려드릴 거고 멤버십 분들에게는 이 파일까지 드립니다.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자, 우선 밑에 거부터 볼게요. 밑으로 좀
순위가 낮은 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요런 거 이제 스샷 딱 찍어 놓으면 되겠죠. 스크린샷 딱 찍고 그러면 이제 어디 동네에 어떤 아파트고 몇 평짜리가 최고가 지수가 이 정도고 매매가는 이렇다. 그 다음에 하락 금액, 하락률, 전세가, 갭 차이, 갭 투자 시 시세 차이, 예상 수익률, 그다음 60% 대출 시 필요한 수익률, 필요한 금액과 수익률, 70% 대출 시 필요한 금액과 수익률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개인 사정별로 다 상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참고하기 좋은 거죠.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멤버십 분들에게 혹은 수강생 분들에게 콕콕 찍어가지고 투자하기 좋았던 아파트를 알려드렸고 굉장히 그게 다른 아파트 대비 성적이 좋았단 말이죠. 예.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하기 때문에 성적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오늘 추천하는 것 중에 수익률이 낮은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재송동의 센텀 리슈빌 34평이 현재 이제 7억, 그 다음에 전세가는 3억 9천입니다. 자, 이게 중위 가격이기 때문에 호갱노노로 보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센텀 리슈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재송동 라인에서 여기 재송역과 원동역 사이에 있는 이 라인이 저는 지금은 투자로 나쁘지 않은 시기다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우동에서부터 해운대 우동이 부산에서는 제일 비싼 동네인데 우동에서 퍼지는 이런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브시티, 르엘 리버파크 센텀이 딱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최대 수혜지 중 하나는 센텀파크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센텀 이편한 세상, 센텀 리슈빌, 그 다음에 센텀 협성 르네상스, 그 다음에 센텀 비오레 요렇게까지가 최대 수혜지가 될 거란 말이죠. 그 중에 하나인 센텀 리슈빌은 지금 투자하기에는 저는 괜찮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이 데이터는 중위 가격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7억에 나오는데 요거를 호갱론으로 보면 이제 6억 7천이고요. 이거를 좀 더 보려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와서 이제 실제 매물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30평대 이렇게 찍고, 자 30평대 찍고 매매 순위, 매매의 내림차순, 낮은 가격 순으로 해서 중층 정도에 그래도 좀 쓸만한 게 얼마인가 보면 이제 6억 9천 있죠. 그래서 중위 가격과 약간 중층 정도에 쓸만한 거, 중층 중에 좀 저가로 나온 거 이게 거의 좀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위 가격을 뽑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새 안고가 6억 9천이고 그 다음 여기 6억 9천 있고 그 다음 또 이제 중층에 7억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 우동의 경남마리나 32평이 이제 현재 매매가는 11억 최고점 최고 실거래가는 아닙니다. 최고가 지수로 제가 바꿨습니다. 네, 왜냐하면 바다 조망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제가 최고가 지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락 금액은 3억 5천, 하락률 2억 24% 해가지고 갭 투자 시는 좀 막 재밌진 않아요. 7억 9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출 끼고 투자했을 때가 나름 괜찮아요. 4억대, 3억대 필요하고 수익률이 79%, 106% 예상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남마리나는 뭐 누구나 부산 분들이면 누구나 좀 잘 아는 아파트죠. 자, 여기 보면 경남마리나가 용적률이 되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여기 요트장에서부터 강한대교 뷰를 영구조망권을 가져갈 수 있는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해운대라든지 수영구는 용적률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광안대교 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바다뷰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경남마리나는 결국 나중에는 부산에서 손꼽히는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대출 끼고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좀 괜찮은 상태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금방 다른 아파트보다는 부산의 다른 아파트보다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먼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가 나오는데 수익률은 위에 아파트보다는 이제 조금 떨어집니다. 이게 제가 저층 기준으로 8억 중반, 중고층 기준으로는 이제 9억 중반, 뭐 9억 초중반 이때부터 제가 추천을 많이 했던 아파트거든요. 경기가 참 안 좋을 때 해운대 자이랑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를 참 추천을 많이 했는데 한때는 3억 갭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도 조금 잠깐 있었습니다. 예, 부크TV 내용에 보면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해운대 롯데캐슬스타 이렇게 보면요. 아무래도 중동 라인에 해운대 롯데캐슬스타, 그다음에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 뭐 더원, 경동리인뷰 2차, 그다음에 동원비스타 이렇게 주상복합 라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약간 큰 형님은 해운대 롯데캐슬스타죠. 왜냐면 초등학교 가까운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대로변이 조금 소음이 있는데 딱 롯데캐슬스타 여기 지하차도 들어가는 여기부터 조금 조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해서 마트도 좀 가깝고 뭐 역도 가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롯데캐슬스타가 또 잘 나가고 있고 지난 전고점에서도 확실히 롯데캐슬스타가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롯데캐슬스타도 여전히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 이제 지표상으로 굉장히 이제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가 하나 또 등장했습니다. 해운대 동백 두산 리브더 제니스. 자, 요거는 현장 답사를 가셔가지고 이게 이제 벽뷰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353세대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위치가 일단 너무 좋고, 예. 그 다음에 이 아파트도 최고가가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12억을 넘었거든요. 최고가 12억 넘었던 아파트인데, 자, 여기서 보면,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요. 자, 최고가 12억 7천까지 갔는데, 지금,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9억 3천 있고, 8억 3천, 8억 4천 있거든요. 근데 이거랑 비교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그 금호 올림 이거 많이 추천했던 아파트인데 이제 1억에서 2억 가까이 이래 올라 버렸거든요. 이거는 거의 최고가 11억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8억 9천 8억 후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조금 덜 그 아까 동백 두산 위브더 제니스가 좀 더 덜 올랐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해운대 자이 보시면 이것도 12억대까지 갔거든요. 자, 이것도 최고가 12억 3천까지 갔었는데 지금 10억 초반, 10억 중반 이렇게 있단 말이죠. 네. 그래 보면 동백 두산 위브더 제니스 요게 저는 잘만 찾으면 조금 보석 같은 녀석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대우동삼은 자 이제 금액이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11억대, 11억대, 9억대 이랬는데 이제 6억 이하, 매가가 6억 이하로 등장했습니다. 29평이고 6억 이하입니다. 자, 대우동삼 같은 경우에는 자, 보겠습니다. 자, 대우동삼 이렇게 보면 자, 이게 좀 좋은 게 나홀 아파트처럼 떨어져 있는데 결국 여기가 용도 지역이 괜찮고요. 준주거 지역이고 그 다음에 뷰가 영구 조망권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동네라면 제가 이거를 안 보겠지만 해운대라든지 수영구 이런 데는 뷰가 워낙 중요한 동네이기 때문에 저는 요 아파트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금액이 당연히 이제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불만만 이야기하실 단점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 아파트의 장점을 보고 투자로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작고 구축이라서 너무 싫어요 이러면 어떡하냐면 나는 요거를 사서 임대를 주고 나는 실거주는 또 임대로 사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6억대 아파트 중에 대우동삼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해운대 비스타 동원이 지금 이제 주상복합 라인 중에서는 가장 가격을 조금 가장 눌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상승장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데 상승장과 이렇게 하락장이 있잖아요. 상승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어쨌든 매물량보다 공급량보다 수요가 많은 거예요.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거야. 근데 하락장에서는 어쨌든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은 겁니다. 예. 이제 건설사의 공급뿐만 아니라 매물을 내놓는 공급. 그래서 수요가 어쨌든 안 받쳐준다 보면 돼요. 공급 대비는. 예. 그래서 상승장이면 공급량보다는 수요가 더 많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는 롯데캐슬스타가 좋기는 하지만 이게 추종해서 같이 따라 올라간단 말이죠. 이런 아파트가. 그래서 지금 투자로 본다면 이런 아파트들 중에 금매, 눌림목이 큰 거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투자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게 눌림이 큰 거를 보는 거는 큰지를 보는 거는 중요한 거다. 이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억 중반 5억 4천대 아파트입니다. 자동 건영 2차. 자, 자동 건영 2차. 제가 다양하게 금액대별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뭐 8억 이상, 9억 이상, 10억 이상 필요하지만 또 누군가는 6억 이하, 5억 이하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자동 건영 아파트가 이제 최고점 지수를 보면 그래도 7억을 돌파했던 아파트인데 지금은 이제 5억 4천이라서 26% 정도 이렇게 1억 9천 빠졌습니다. 근데 갭 차이가 전세가가 안 적혀서 갭 차이가 이게 많이 나구나. 네이버 매물상 전세가 없을 때는 전세가 이게 공란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마지막 시세를 기준으로 한번 보고요. 전세 보자. 전세를 보면 한 3억 500. 네, 전세가 마지막 기준으로는 3억 500입니다. 3억 500. 그러면 갭 차이가 2억 3,500이 되고요.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파일 받아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변형해서 본인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동 이렇게 건영 2차 이렇게 찍고요. 지금 현재 매물을 또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게 평수가 건영 2차 평수가 33평이었죠. 33평. 자, 32평을 봐야 되네요. 32평을 보고 전세가 지금 얼마 있는지 봅시다. 3억에 있습니다. 3억. 네. 전세가 전세 3억. 3억 500이니까 뭐 비슷하네요. 네. 이러면 내가 갭 투자 시는 2억 3,500이 필요하고 예상 수익률은 약 1억 9천 80% 정도 예상 수익이 예상된다. 그다음에 60% 대출일 때는 내 돈이 2억 1,600, 예상 수익률은 약 88%. 그다음 70% 대출일 때는 내 돈 필요한 돈이 1억 6,200, 예상 수익률이 100%가 조금 넘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 자동 대우 1차 또 보겠습니다. 자동 대우 1차. 자, 자동 대우 1차. 자동 대우 1차. 이렇게 찍고요. 자동 대우 1차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중동 5구역이 이제 이런 호재 중동 5구역에 호재가 있기 때문에 레메안 해운대가 선방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중동 5구역이 되면 레메안 해운대, 그다음 현대 아파트, 그다음 여기 해운대 대우 1차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컨디션이 데이터상 봤을 때 수익률이 좀 괜찮게 나오네요. 단지 이런 약간 저가 아파트들은 이제 저가까지는 아니고 중가 정도인데 중가 아파트는 고가 대비는 당연히 1급지보다는 순위는 좀 늦게 옵니다. 대신에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고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좀 더 높은 현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 자동의 해운대 대우 1차 32평이 최고가 지수는 7억 1천, 매매가는 5억 2,500, 26%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다음 전세가 3억 3천, 갭은 1억 9,500이 필요하고요. 예상 수익률이 94.9%니까 괜찮아요. 보통 80% 이상이면 좀 괜찮거든요. 네, 그다음에 대출 시는 60% 대출 시는 2억 1천 필요하고 88% 예상 수익, 70% 대출일 때는 1억 5,750 필요하고 117% 정도 예상 수익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거는 호불호가 많은데 사실은 투자성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아파트들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아파트들은 상승 여력이 없다. 이런 또 어떤 아파트들은 좀 선행해서 가고 이런 거는 후행해서 간다.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센텀 두산 위브 같은 경우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 호불호가 나뉘냐면 좀 안쪽에 있거든요. 요것도 현장 다녀보고 하면 안쪽이라서 좀 불편한데 이런 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안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조금 불편한데 이 사모가든의 호재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에서 여기 해운대 구 중에서도 우동이잖아요. 1등 동네란 말이죠. 이런 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안 올라. 근데 나중에 상승장에서 좀 후행해서 올라가는데 그때 폭발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세를 보면 자, 요때 2019년 11월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는 시점에 막 해운대라서 오르긴 했네요. 자, 보통 많이 오른 거는 여기 6월 달부터. 자, 11월보다는 한 7개월 정도는 조금 후행했죠. 네. 요때부터 이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약간은 후행하지만
선행 아파트는 아니지만 오르면 뒤따라서 많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요 우동 해운대 센텀 두산 위브 같은 경우도 최고가를 보면요 꽤 괜찮았어요. 자, 요것도 자 보면 최고가 33평 A타입 기준으로는 9억 5천 갔었고 35평 같은 경우에는 11억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억 갔던 아파트 중에서 지금 현재 8억 돌파를 못하고 있는 한계 돌파했네. 8억 돌파 못하고 있는 아파트들 중에 하나가 또 센텀 두산 위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현장 답사도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현장 답사도 다니면서 뭐 살펴보십시오. 네, 잘만 찾으면 이런 데도 또 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요렇게까지 이제 해운대에서 좀 투자하기 좋은 거, 내 집 마련하기 좋은 거 살펴봤고요. 그다음 가장 좋은 제가 6개 단지를 알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 파일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요. 자, 유튜브에서 고대장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이제 유튜브 채널이 나오죠. 클릭을 하시고, 그다음에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뭐 게시물에 보면요. 여기 게시물에 보면 이렇게 공개 게시물이 있고 그다음에 공개 게시물이 있고 네. 그다음 내리다 보면 자, 여기 회원 전용 게시물이 있습니다. 회원 전용 게시물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이렇게 그 네이버 전국 매물 및 최고가 지수를 더해서 갭 투자 시 수익률, 대출 꼈을 때 수익률 좋은 거 이렇게까지 값을 넣어서 배포해드리고 있거든요. 예, 월 12,000원짜리 멤버십 하면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 어떤 게 있는 건지도 제가 콕콕 찍어드리고 이런 엑셀 파일도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거 클릭만 딱 하면 자세히 보기 클릭만 딱 하면 링크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내가 투자를 하실 분이라든지 또 내 집 마련 하실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거 참고해서 꼭 보십시오. 예, 한 달 하고 그냥 끊어도 되니까 꼭 이거를 통해서 좀 실수를 줄이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멤버십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멤버십 영상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